기능성 화장품 사업은 우리가 그동안 했던 화장품 사업과 좀 달라요. 화장품을 내가 해보기로 했어 라고 누군가에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말하죠.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로레알과 경쟁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화장품 대기업은 100년이 넘었고 그동안 수많은 돈을 투자해서 광고를 했는데 그들과 어떻게 경쟁한다는 말이야. 너는 시슬리 대리점을 할 게 아니잖아. 하면 안 돼. 너가 팔 화장품은 처음 들어보는 것일 텐데 그럼 무조건 안 돼. 하지 마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기능성 화장품은 달라요. 화장품은 메이크업이 전제된 이야기입니다. 메이크업을 목적으로 만든 기초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화장품은 주름을 펴는 게 아니다. 또 화장품은 피부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화장품은 흡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에는 흡수가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약국에 가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끝나면 바로 옆에 약국이 있는데 약국에 가서 약사에게 얘기해 보세요. 흡수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마취크림도 흡수가 되고 마데카솔도 흡수가 되고 후시딘도 흡수돼요. 그런데 왜 백화점에 있는 화장품, 우리가 썼던 화장품은 흡수되게 안 만들까요? 흡수가 되면 메이크업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대기업 입장은 대기업, 즉 TV 광고로 15초 광고로 제품을 파는 대기업 입장은 메이크업이 사업성이 있지 개선이 사업성이 있지 않습니다. 개선은 고객을 1대1로 관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객을 1대1로 관리하는 모든 비즈니스는 의사나 약사, 필라테스, 요가 이런 것들 모두 다 큰 사업이 되지 않죠. 근데 TV 15초 광고로 제품을 팔고 연간 몇 조 원의 매출을 하는 화장품은 메이크업이 사업성이 있습니다. 대기업 입장은. 그래서 들어가도록 만들지 않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메이크업이 목적이 아니라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제품은 피부 속으로 침투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년인 우리들은 얼굴에서 노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노화는 피부 위에서 일어난 일일까요? 피부 속에서 일어난 일일까요? 그렇죠. 피부 속에서 일어난 노화는 피부 속으로 침투되는 제품을 사용하면 극복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화는 우리가 이렇게 말해왔잖아요. 콜라겐이 빠져서라고. 콜라겐은 피부 속에 왜 있을까요? 콜라겐, 엘라스틴, 히아루론산이라는 진피의 구조물은 피부 속에 왜 있느냐? 피부 속 수분을 채우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화는 아주 쉽게 말하면 피부 속 수분의 손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부 속 화장품의 대부분이 물이죠. 친수성 물질들. 그것이 피부 속에 침투되면 분명히 달라지거든요. 저는 58살이지만 58살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부 속이 비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피부 속으로 들어가는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은 우리 친구들이 말했던 화장품 사업을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피부 속, 피부의 개선을 다루는 피부과 의사는 사업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부과 의사가 면허를 따면 30대 초중반입니다. 근데 이 30, 34, 36은 세상 물정을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피부과 면허만 있으면 은행이 10억을 대출해 줍니다. 은행은 뭘 믿고 대출해 주는 거죠? 얘가 세상 물정도 모르고 카드 돌려막기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얘 10억을 대출해 주죠? 피부과 면허를 갖고 피부과라는 샵을 오픈하면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스마트폰의 보급 때문입니다. 연예인이라는 말은 얼굴이 화면에 노출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제 인류는 모두 다 화면에 노출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별로 노출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후진국으로 갈수록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 기반 시설이
우리나라처럼 완벽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소통을 이거로 하는 겁니다. 후진국일수록. 그래서 그들은 돈이 없지만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얼굴을 관리해야만 돼요. 여기에 나만 온갖 주름으로 여기에 노출되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후진국일수록 얼굴을 관리하는데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피부과 의사가 개업을 하면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되는 것처럼 우리가 피부 속의 문제를 다룰 수 있으면 잘 될까요? 네. 당연히 잘 되겠죠. 당연히 잘 될 겁니다. 제가 만약에 여자였으면 제가 이쁘게 하고 그래 서 있으면 사람들이 저에게 말을 걸까요? 네. 저는 남자지만 말을 겁니다. 저는 비행기에서도 누가 말을 걸었고 전철에서도 말을 걸었고 고속버스 안에서도 말을 걸었고 기차에서도 말을 걸었어요. 기차에서 말을 건 사람은 제가 복도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화장실을 이렇게 가다 미안하지만 저 혹시 얘기하는 거 잠깐 들어보니까 직업이 뭐냐? 미안하지만 당신이 쓰는 화장품을 내가 좀 소개받고 싶다. 내가 지금 일본 그때 그 광주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을 오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그분 말씀이 일본 출장 가는 길인데 당신의 명함을 주면 돌아와서 꼭 전화하겠다 하고 그 사람이 며칠 뒤에 전화 왔어요. 그 사람 앞에 한 3천만 원치 화장품 팔았습니다. 모두 다 소비자 가격. 아니 박수칠 비행기에서 만난 사람은 한 3억 원어치 팔았어요. 몇 년 동안. 그 사람은 동경 패션쇼를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옷 회사의 대표였는데 그 의상을 하니까 직원들하고 당신하고 뭐 선물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한 6년 동안 화장품을 샀어요. 그분은 그 종국의 라프렐리로 돌아갔지만 돌아가기 전 6년 동안 저의 충실한 고객이었죠. 무엇 때문에 영업이 된 거죠? 내 얼굴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얼굴만 보면 나이를 잘 감음할 수 없지만 태도를 보면 분명히 중년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어떻게 된 거냐? 뭘 쓰길래? 근데 병원 시술을 받으면 병원 시술보다 피부 속으로 침투되는 화장품이 훨씬 더 사업성이 있는 것은 병원 시술을 받으면 보톡스를 맞은 표시가 납니다. 제가 이제 유명한 탑 배우를 한동안 많이 만났었는데 그들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면에 내가 시술을 받은 게 연기를 할 때 표시가 나면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아무도 모를 만큼 이만큼씩만 넣습니다. 직업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만큼 넣을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주사를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남들이 다 알아볼 만큼 세려 맞게 되고 그래서 여기가 다 표시가 나는 거거든요. 내 친구들은 남들이 다 아는 그런 표시 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얼굴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피부 속으로 침투되는 화장품이 사업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부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리액션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저보고 뭐 빨갛게 뾰록지가 났다, 뭐가 어떻게 됐다, 뭐 어떻게 된 거냐, 뭐 괜찮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피부 속으로 화장품이 들어가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네. 피부는 뭔가 들어가도록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못 들어오도록 막는 곳인데 그런 곳을 통해서 뭔가 들어가면 당연히 무슨 일이 있겠죠. 입은 들어가는 곳인데 입으로 들어가도 무슨 일이 있어요. 화장실을 가게 되잖아요. 당연히 피부 속으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그 무슨 일이 대기업이 우리가 그들과 이 일을 경쟁하지 않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나만 해먹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기회가 지금 있는 것이죠. 대기업은 왜 이걸 하지 않느냐? 리액션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기업은 고객을 1대1로 다루는 이 일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15초 광고로 화장품을 파는 게 대기업이 하는 마케팅이기 때문이죠. 대기업은 오히려 화장품에 방부제를 넣습니다. 방부제. 화장품에 방부제를 넣는 것은 화장품의 유통기간 때문인데요. 유통기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화장품 속에 미생물이 서식하지 못하도록 방부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모공에서 우리 얼굴은 전체가 모공으로 되어 있는데 모공에서 나온 땀과 피지를 가지고 누가 피지막을 만들었을까요? 피지막은 피지막을 현미경으로 보면 큰 생선의 비닐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피지막이 만들어지면 기미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피지막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땀과 피지를 가지고. 모공 속 미생물이 만드는 거거든요. 누가 세포를 각질로 바꿨고 누가 각질이 떨어지도록 했을까요? 미생물. 그런데 방부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얼굴에 방부제를 바르게 됐죠. 그래서 우리 얼굴에는 미생물이 서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우리 어렸을 때처럼 얼굴에 버짐이 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깨끗이 씻는 게 아니라 옛날 우리 때보다 더 게을러졌죠. 당연하죠.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5시나 6시쯤 일어나서 밭에 가서 일하다가 씻고 학교 갔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동네는 모두 다 그랬어요. 시골이었으니까.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열심히 씻어서가 아니라 게으른데도 왜 버짐이 피지 않느냐. 아주 싼 화장품이 학교 앞 문구점에서부터 판매되고 그 화장품에 있는 방부제를 아침 저녁으로 바르고 있기 때문에 모공 속 미생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오히려 화장품에 방부제를 넣어서 얼굴에 아무 일도 없도록 하고 있죠.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장 다음으로 미생물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화장실에 안 가면 정상인가요? 가야 돼요. 그놈의 똥을 왜 계속 싸야죠? 냄새 나고 더럽고 지금 그거 왜 계속 싸야죠? 그렇죠. 내가 동물이기 때문에. 장 다음으로 노폐물을 배출하는 곳이 피부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는 전체가 모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피부에 미생물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죽이려고 노력하지는 않았죠. 우리가 사용했던 화장품이 어떤 화장품이었죠? 메이크업을 목적으로 한 기초. 그것이 오히려 모공 속 미생물을 죽이고 그리고 우리의 피부에 아무 일도 없게 한 것이죠. 마를 누군가에게 써봐라고 할 때 집에 마는 스킨 세럼 크림을 하나로 합친 올인원 타입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화장품을 일단 놔두고 마하만 써봐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 집에 있는 화장품이 방부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랑 같이 바르게 되면 방부제를 계속 바르면 모공 속 미생물이 돌아오지 않게 되고 그러면 말초적인 생명현상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개선이 되려면 생명현상이 시작돼야 할까요? 주사로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화장품은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개선시키는 거죠. 운동은 살이 빠진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 살을 빼는 거잖아요. 실제 내 피부 속 근육을 만들어서 젊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초적인 생명현상이 시작돼야 되고 따라서 미생물이 돌아와야 됩니다. 집에 있는 화장품을 놔두고 마하만 사용하면 3일 안에 모낭염이 생깁니다. 얼굴에서 뾰록지가 생깁니다. 좁쌀 같은 염증이 동반된 뾰록지를 모낭염이라고 합니다. 빨갛고 콩알만하게 뾰록지가 나는 것은 경피독이 뱉어지는 현상입니다.
3, 4일 안에 모낭염이 생기고 집에 있는 제품을 끊으면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죽만 먹다가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설사하죠. 왜 설사하죠? 고기 너무 좋은데. 고기만 먹다가 죽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좋아요. 기운이 하나도 없죠. 왜 죽이 나쁘지 않은데 기운이 하나도 없죠? 미생물이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은 A 브랜드에서 B 브랜드로 바뀌면 B 브랜드가 방부제를 넣지 않으면 모낭염이 생기게 되고 모낭염이 생기면 우리의 상식은 이것이 나의 피부랑 안 맞나 봐요. 바꿔주세요. 반품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B 브랜드를 쓰던 사람이 A 브랜드로 바꿀 때 A 브랜드는 방부제를 넣어야만 하고 A 브랜드를 쓰던 사람이 B 브랜드로 바꿀 때 B 브랜드도 방부제를 넣어야만 됐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모두 다 깨끗해진 것처럼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화농성 여드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는 60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60명이었는데 단 한 명도 화농성 여드름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20명 내외인데 몇 명이 화농성 여드름이 있습니다. 왜 화농성 여드름이 있느냐? 이 건강한 미생물의 생태적인 환경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아크네스가 염증을 심하게 만드는 것을 어떻게 억제해 줄 수 있는 우리 몸에 유익한 미생물이 없으니까 끝없이 아크네스가 염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화농성 여드름이 있다.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죠? 집에 있는 화장품을 끊고 이게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 화장품을 끊으면 미생물이 돌아오죠. 내 몸이 미생물이니까 미생물이 장에 있으니까 장과 피부는 따로인가요? 하나로 연결돼 있나요? 하나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방부제를 끊으면 미생물이 돌아와요. 며칠 안에 집에 있는 화장품을 끊고 그리고 세안을 가리키게 되면 아이에게 3분 3분 아침 저녁 3분 3분 세안을 가리키게 되면 아크네스의 먹이인 피지가 아크네스가 염증을 만들 만큼 그 먹이의 공급이 차단돼 버리기 때문에 여드름이 잦아들 수밖에 없습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우리의 몸은 이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이러한 리액션 때문에 어떤 반응 때문에 오히려 방부제를 넣었지만 저희는 저희 코스독스의 기초 처음에는 마하로 이제 피부 속으로 들어가는 화장품과 그리고 디자인 유어 스킨, 우리의 얼굴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고객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로 넘어가야 되는데 한두 달 뒤에 기초를 바르게 될 때 기초의 첫 단계가 뭐죠? 코스독스는 아침 저녁 제일 먼저 뭘 바르나요? 아니 세안을 하고 제일 먼저 뭘 바르냐면 스킨 바이옴 세럼을 바릅니다. 아침 저녁. 스킨 바이옴 세럼은 뭐냐면 모공 속 미생물의 생태적 환경을 건강하게 해주는 미생물 세럼, 미생물과 미생물의 먹이입니다. 스킨 바이옴 세럼이 아침 저녁 기초의 첫 단계죠. 대기업은 거꾸로죠. 방부제를 바르고 있지만 저희는 미생물 세럼을 쓰게 해요. 미생물 세럼을 바르고 세안을 배우면 화농성 여드름이 거의 보름 안에 거의 잦아듭니다. 이유가 뭐냐? 미생물이 만든 문제이기 때문이죠. 모든 피부질환은 과학은 모든 피부질환의 원인이 특정 미생물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모두 다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세럼을 기초의 첫 단계로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코스독스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은 관리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브랜드입니다. 그것을 디자인 유어 스킨이라고 하는데요. 반드시 화장품 얘기만 하는 것보다 야 얼굴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라 하는 것은 너무 해볼 만한 이야기고 들어볼 만한 이야기죠. 우리 얼굴은 관리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처진 엉덩이는 올라갈 수 있나요? 네.
운동을 하면 올라가죠. 우리의 처진 팔은 다시 탄력을 가질 수 있나요? 네. 그러면 이 처진 볼은 다시 리프팅 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리프팅 된다면 이것도 리프팅 되겠죠. 이것은 어떻게 해서 리프팅 됐어요? 운동을 해서. 엉덩이는 어떻게 해서 리프팅 됐죠? 그러면 이것도 운동을 해야 되겠죠. 화장품을 바르고가 아니라 사실 쿨속스, 화장품의 역설, 파라독스, 역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피부가 우리 얼굴이 표피와 진피로 되어 있다라는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표피와 진피는 우리의 얼굴을 싸고 있는 겉에 있는 가죽입니다. 실제 이렇게 잡으면 이게 표피인가요? 진피인가요? 살인가요? 이것은 근육입니다. 근육. 우리의 얼굴은 100여 개의 근육으로 되어 있고 가장 큰 부분이 근육입니다. 세안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안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 얼굴은 림프가 차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림프는 지금 경동맥을 통해서 뇌로 공급되고 있고 잘 배출되지 않아서 얼굴에 이제 쌓이게 마련인데요. 이래 림프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빠져가는 40이 넘으면 해마다 1%씩 몸 전체의 근육이 빠져가죠. 눈꺼풀은 가죽이 자란 게 아니라 근육이 빠져서 늘어진 것이죠. 그래서 눈꺼풀 가죽을 잘라내는 수술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라내면 다시 안 쳐져야 되는데 또 몇 년 뒤에 또 쳐지기 때문에 눈꺼풀 근육 운동을 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디자인 유어 스킨, 얼굴에 매일 10분 정도 근육 운동을 하는 방법을 배워서 따라해라. 관리하는 남자 황진옥 유튜브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그걸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세안을 예전처럼 하지 말고 마사지하는 것처럼 해라. 아로마 오일로 마사지하면 닦아내야 되지만 물로 세안할 때 물을 만나죠. 그 물로 마사지하면 이 물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닦아내지 않아도 되고, 좀 전에 노아는 뭐라고 말했죠? 피부 속 수분의 손실. 노아는 피부 속 수분의 손실. 그런데 물로 마사지 해보면 이게 5, 6분이 넘어가면 물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사우나 가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물이 피부 속에 들어가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때가 불어나죠. 근데 거품으로 바뀐 물은 더 깊게 들어갑니다. 세 번째, 데일리 필링. 매일 필링을 하면 이것이 저희는 피부가 얇아지지 않는 필링 제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필링을 하셔도 피부가 얇아지지 않습니다. 저희 제품은 산으로 되어 있지 않고 식이섬유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있거나 백화점에 있는 모든 필링겔은 다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이 편리하죠. 바르자마자 핸들링하면 떨어지기 때문에 산은 금방 때를 떨어뜨릴 수 있지만 식이섬유는 바르고 30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덧바르면서 마사지 해야 되니까 불편하죠. 근데 식이섬유로 필링하면 가장 밖에 있는 각질만 떨어뜨리고, 각질이 떨어지면 피부 보호 장벽은 떨어졌구나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속에서 새 것을 만들어낼까요? 누가 내 옷을 확 벗기면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나도. 근데 창조주가 창조한 이 피부 보호 장벽은 완벽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겉에서 하나가 떨어지면 속에서 새 것을 만들어냅니다. 24살 이후가 되면 겉에서 하나가 떨어질 때만 속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내 나이가 58이기 때문에 58년 된 것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새 것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필링을 3달만 매일 해보십시오. 3달만 매일 하면, 필링을 매일 하려면 관리하는 남자 황진옥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필링겔을 바르고 일부러 30분을 기다리면 절대 매일 할 수 없어요. 루틴이 정리돼야 돼요. 필링겔을 바르고 30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일부러 기다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기다리는 방법이 뭐죠? 그거를 바르고 밥을 먹으면 되잖아요. 빨래를 하고 있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뭔가 바르는 순서가 정리돼야 됩니다.
매일 필링을 3달만 하면 완전히 새 얼굴이 됩니다. 여러분, 표피는 가장 겉에 있는 세포가 열쇠이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면 속에서 새 것이 태어나는데요. 표피는 이것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새 것이 태어나니까 한 달 만에 한 번 턴오버 되는 것을 24살이라고 합니다. 지금 몇 살이십니까? 62? 62로 살고 싶으십니까? 24살로 살고 싶습니까? 3달만 하면 24살의 피부로 돌아갑니다. 하루에 4분, 5분밖에 투자되지 않는데 이것을 전해야죠. 야, 여자는 24살로 살 수 있어. 이것을 세상에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합시다. 자, 4번째. 기초를 바르는 방법을 바꾸면 달라집니다. 도부, 피부에 올려놓고 스며들기를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피부 속으로 화장품이 침투되도록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마하가 수증기처럼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피부 속으로 들어가는데 마하가 수증기처럼 만들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두드리거나 문대면 다 날려보내는 거죠. 마하를 피부에 올려놓고 선풍기 바람을 쐬면 다 날려보내는 겁니다. 마하를 피부에 쏟아넣고 에어컨 밑에 앉아있으면 다 날려보내는 겁니다. 바람을 직접 맞지 말고 좀 비껴 있어야죠. 피부에 올려놓고 기초가 스며들기를 기다려라는 뜻입니다. 5번째, 기초를 사용하는 방법을 바꾸고 워터 메이크업, 스킨으로 메이크업을 하면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왔잖아요. 야야야, 그 20대나 10대 애들이 화장을 하려고 할 때 야야야 화장하지 마라. 그 너무 그냥 맨얼굴도 너무 이쁜데 왜 화장을 하려고 하니? 엄마 나이가 되면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데. 이때 엄마 나이와 딸 나이의 결정적 다른 것은 뭐죠? 피부 속 수분이 비었느냐 채워졌느냐예요. 그런데 각질층, 우리 눈에 보이는 각질층에는 수분을 곧 채울 수 있습니다. 각질층에는. 토너는 물과 기름을 고압과 고열로 쪄서 15겹 안에 있는 각질층까지 들어가도록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토너를 여러 번 반복해 보면, 토너를 아침에 식사 시간에 여러 번 반복하면 수분이 피부 속에 채워집니다. 저는 오늘 아침도 식탁에서 토너를 발랐습니다. 밥 먹는 동안. 밥 먹는 식사하는데 이거를 바르면 뭐라고 하죠? 네? 저게 미친나 또 밥 싸서 저 지랄이고. 근데 이거를 아침에 6번 해야 되는데 바르고 2, 3분 바르고 2, 3분 언제 6번 해요? 그러니까 밥 먹는 동안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밥 먹을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일어나자마자 나오면 저는 일어나자마자 나올 때는 대부분 차 끌고 나갈 때거든요. 그러면 저는 차에 이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식탁에 있고 하나는 제 책상 위에 있고 하나는 차에 있고. 그래서 방금 식사 중에 정신줄을 놓지 않고 토너 발라야 한다는 건 늘 생각하고 스며들고 나면 다시 이마에 뿌리고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고 광대 바깥쪽으로 뿌려서 쓸고 올라가서 살짝 한 번만 펴고맙니다. 이것을 아침에 식사하는 동안에 6번 반복합니다. 이것이 워터맨 6번. 선크림 이제 토너를 6번 반복했죠. 그 다음에 토너 한 번이랑 선 비비를 손등에서 섞어서 한꺼번에 바르는 것, 이것을 워터 메이크업이라고 합니다. 스킨으로 메이크업하면 바로 나이가 어려 보여요.
스킨으로 메이크업하면 모공이 바로 절반 이상 없어집니다. 스킨으로 메이크업하면 기미의 절반이 바로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미의 절반이 바로 감춰져요. 스킨으로 메이크업하면 피부가 탱탱해 보입니다. 김이 다시 보여요? 세수하면? 세수하면 기미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파운데이션이 기미를 가려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스킨도 기미를 가려줘요. 해보면 알아요. 기미의 절반 이상이 가려집니다. 스킨으로 메이크업하면 모공이 거의 다 감춰져요. 왜냐하면 이게 가죽이기 때문입니다. 물을 먹으면 가죽이 어떻게 될까요? 예? 불어. 그래서 모공이 다 없어집니다. 불어버렸기 때문에. 스킨은 자외선 차단제일까요? 스킨은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자외선 차단은 반사, 빛을 반사. 그래서 강가에 가거나 스키장에 가거나 바닷가에 가면 물이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자외선이 많죠. 그래서 물이 채워지면 반사가 되어서 자외선 차단이 됩니다. 자외선 차단은 반사, 흡수, 산란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한데 스킨도 자외선 차단되는데 자외선 차단 지수를 재려면 2천 몇백만 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 자외선 차단 지수를 재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뜻도 해야 되겠네. 그래서 솔직만 했다 갑자기. 물광 관리하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관리하는 사람들은 물광 주사를 맞는다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물광 주사를 맞으면 물광 주사를 맞은 겉을 보는 걸까요? 속을 보는 걸까요? 우리 눈에는 여기 개눈이 있습니다. 한 분이 우리 눈에는 겉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겉겹. 제 슈트밖에 안 보이잖아요. 제 슈트 속은 하얀데 안 보이셨죠? 이렇게 안 보여요. 겉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럼 스킨이 각질에 가득 채워지면 물이 가득 채워지면 수분이 가득 찬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죽의 겉면에 우리의 피부는 가죽의 특징이 있어요. 가죽의 겉겹에 물이 가득 채워지면 이렇게 잡으면 탱탱해 보여요. 속이 비어도 탱탱해 보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봤을 때 탱탱해 보이고 내가 만져도 속이 채워진 것처럼 느껴져요. 사람은 이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방법으로 디자인 유어 스킨, 우리의 얼굴이 관리되는 거, 이거를 매일 하시는 거거든요. 살을 빼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지방 흡입 수술을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식사를 줄이고 달리기 하는 게 맞을까? 근데 왜 얼굴은 관리하려고 병원에 가서 눕는 거죠? 지방 흡입 수술이 되게 쉬워요. 누워 있으면 그냥 쫙 빼주고 누워 있으면 쫙 빼주고. 그런데 우리는 식사를 줄이고 달리기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죠. 걷는 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걸어가지고는 살이 잘 빠지지도 않고 걸어서는 혈압과 당뇨가 낮지 않습니다. 달리기부터 운동이거든요. 그것처럼 우리의 얼굴은 우리가 집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어떤 브랜드도 어떤 의사도 우리의 얼굴을 관리하는 방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코스톡스는 디자인 유어 스킨, 너의 얼굴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서 관리해라. 이 제품은 우리의 피부에 맞도록 화장품을 모두 다 리뉴얼한 것입니다. 피부 생리에 맞도록. 그래서 이 제품이 우리의 피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의 피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내가 이해가 되고 이걸 실행하면 세안하는 방법을 바꾸면 아침 저녁으로 물로 마사지해라 이 말이죠. 세수를 하지 말고 마사지해라. 그러면 보름이면 마사지를 몇 번 하신 거죠? 보름이면 마사지를 30번 했죠. 30번. 만약에 근육 운동을 하루에 10분 하라고 얘기하는데요. 근육 운동을 보름 동안 15번 할 시간이 있죠. 15번 하면 얼굴은 달라질까요? 제가 관악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면요. 다리가 한 번 만에 알백입니다.
알배긴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다리의 형태가 다리 속 근육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아령으로 5kg짜리로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을 10번 하고 쉬었다가 다시 10번 하고 쉬었다가 다시 10번 하고를 한 번만 하면 팔이 알배기입니다. 3번 하면 모두 다 남들이 알아봐요. 팔 왜 굵어졌냐고. 그게 3번 만에 이루어집니다. 노화는 피부 속 근육의 손실입니다. 그런데 15번 하면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거를 했는데 안 달라지면 너 경찰서에 신고해불어. 똑바로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달라지는 것은 안 한 겁니다. 10분간 세안할 수 있는 세안제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모두 다 빨리 지워지는 걸 목표로 만든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피부 속 수분을 빼버리지만 저희는 1시간, 3시간 세안해도 괜찮은 세안제를 3년 동안 실험해서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보고 저렇게 해서 해보고. 이거를 찾는데 3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보름만 하면 달라지고 내가 시술 받은 것처럼 달라지고 내가 달라지면 사람들이 나에게 묻기 시작할 때 이때 화장품을 이고지고 가서 화장품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나만 주고 실험해봐라. 우리가 알고 있었던 화장품과 다른 화장품이 있다. 다른 화장품, 좋은 화장품이 아니라 다른 화장품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얼굴을 관리하고 싶은데 어디에도 이것을 가르치는 회사가 없습니다. 모두 다 이걸 알고 싶은데 누구도 가르치지 않아서 다 병원에 가게 된 겁니다. 병원에 가는 게 답이 아닌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대안이 없으니 병원에 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일어섭시다. 그래서 이제 나를 보고 알아보는 사람에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으면 야, 실험해봐라 라고 하거나 혹은 세안하는 방법을 배웠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화장품을 사라, 세안제를 사라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서 세안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게 뭔 소리야? 그럼 야, 세안을 서서 눈 뜨고 마사지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 근데 세안을 아침에 10분 하고 물론 시간이 없으면 1분만도 하지. 근데 가능하면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했더니 내 얼굴이 점점 달라져가는 중이야. 야, 너 보기에 내가 달라졌냐? 그럼 달라진 것 같아.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야, 그거 나도 좀 배우자라고 모두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세안을 전달하는 게 이 사업입니다. 모두 다 찾고 있고 어디에 가도 찾을 길이 없어서 애터지는데 그걸 전하는 일이거든요. 세상에 이보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 화장품은 물장사랍니다. 대동강 물장사. 그래서 팔면 다 남는 건데 이보다 많이 남을 일이 없어요. 백화점에 있는 화장품은 이만큼 바릅니다. 이만큼. 왜 이만큼 바르는지 아세요? 메이크업을 목적으로 한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바르면 메이크업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바르라고 배우신 거예요. 근데 이만큼 바르니까 이거를 하나를 사서 이만큼 6달 내내 바르고 있으니 이 장사가 안 되니까 여러 개를 바르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피부과에 가서 피부 속에 들어가는 마취크림을 발라보면 마취크림을 혹시 여러분 얼굴 레이저 맞을 때 마취크림 숟가락으로 떠주는 거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진짜로 밥 숟가락으로 떠줘요. 진짜로 간호사가 진짜로 병원에 피부과에 가서 물어보세요. 밥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줘요. 여기에. 그러면 그 밥 숟가락 하나를 다 바르는 게 적당한 양입니다. 그렇게 바르지 않으면 마취가 안 되고 40분 이상 기다리지 않으면 마취가 안 됩니다. 이게 피부 속으로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마취크림처럼 피부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얼마큼 발라야죠? 예? 화장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밥 숟가락. 밥 숟가락으로 떠서 발라. 이제 아침에 식사하는 동안에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고 정신 바짝 차려서 6번 반복하면 6번. 이것을 눈을 뜨고 뿌리면 왜 안 되죠? 눈 안에 이 제품 안에도 8% 내용물의 8%가 뚫고 들어가는 뭔가가 있는데 그것이 눈알 검은 동자를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불편해요. 근데 감식초 유기농으로 키운 감식초를 항아리에 발효했는데 그건 눈에 넣으면 될까요? 안 돼요. 눈에 넣으면 해롭지는 않지만 너무너무 따가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나쁘지는 않지만 되게 따갑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고 이거 왜 이렇게 가는 병에 만들었을까요? 이 가는 병이 세상에 없어서 이거 일부러 주물을 판 겁니다. 이거 일부러 판 거예요. 이렇게 가늘게. 이렇게 하게 하려고 한 손에 잡고 그리고 나머지 한 손으로 바로 펴게 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스트처럼 이렇게 뿌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왜 곱게 안 나올까요? 안개처럼? 내용물 때문입니다. 이걸 다 쓰고 부어버리고 수돗물을 담으면요 안개처럼 나와요. 그래서 워터 메이크업 아침에 토너를 적어도 6번 이상 해라. 토너를 보름 안에 써라. 토너를 보름 안에 써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얼굴이 만들어져야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 야, 세안하는 방법을 배웠어. 라고 대답하던, 야, 얼굴에 근육 운동하는 방법을 배웠어. 내가 유튜브에 봤더니 어느 날 어떤 의사가 이 연필 같은 거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던데 그 의사가 싹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그랬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얼굴에 근육 운동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내가 그걸 따라하고 있는데 얼굴에 근육이 만들어진 것 같지. 달라졌지. 나 눈꺼풀 안 쳐진 거 봐봐. 저는 58인데 눈꺼풀이 쳐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눈꺼풀 근육 운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육 운동하는 방법을 배웠어. 하루에 10분 근육 운동을 하고 있어라고 말하던지 여기에 너무 좋은 소재가 있잖아요. 그렇죠? 모두 다 알고 싶어 하는데 어디에도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1988년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막 보급될 때 타파웨어를 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해봤더니 대구의 어떤 여사님이 소문을 듣고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을 왔대요. 그때는 KTX가 없던 시절이죠. 서울의 잠실에 소문을 듣고 가서 타파웨어를 한 박스 사고 내려갔답니다. 대구를. 그리고 그 여사님이 소문을 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잠실을 찾아왔대요. 그래서 다 한 상자씩 사고 내려갔대요. 그 타파를 판 사람은 잠실의 아파트를 몇 채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30억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대한민국 1%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능력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타파를 그때 팔았다가 이유예요. 그때 아파트는 1,몇백만 원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2025년 뭘 팔아야죠? 2025년 스킨케어를 파는 겁니다. 80억 인류가 모두 다 이걸 찾고 있는데 어디에도 정답을 말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동남아의 많은 인류가 미백이 되는 뭔가를 찾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120년 동안 찾지 못해서 왜 못 찾았는지 아십니까? 미백은 수돗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베트남에서 세안을 가르쳤고 필리핀에서 세안을 가르쳤는데 세안을 한 지 3일 혹은 일주일 만에 모두 다 미백이 됐어요. 어디도 가르치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르치기로 한 겁니다. 우리는 카드 돌려막기가 뭔지 압니다. 우리는 피부과 의사보다도 훨씬 더 유능해요. 융통성이 있고. 우리는 반드시 잘 될 겁니다. 내 얼굴이 만들어지면. 감사합니다.